삼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3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0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9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기유월 계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계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개수일간이 되겠고,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6월입니다. 6월에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중요한 건 일간을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간의 특징을 안 전후에는 월령의 특징을 알고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배속되어 있느냐를 살펴보면 되겠는데, 오늘 일간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개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음양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가운 냉기를 뜻하는 것이고요. 또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 음양으로 구분해 보면 음수라고 볼 수가 있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공부한 임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물의 기운이면서 냉기를 뜻하는 것인데,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는 것이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수인 것인데, 양은 음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양은 음보다 넓고 양은 음보다 깊습니다. 반대로 음은 양보다 작고 음은 양보다 좁고 음은 양보다 그 비중이 크지 않죠. 그래서 양수인 임수는 큰 물이고요.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물상으로 이제 비유를 하게 되면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로서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은 아주 큼직큼직 크고 깊고 넓은 물이라고 봤을 때, 개수라고 하는 음수는 우로수라고 하죠. 우로수라고 해서 작은 옹달샘과 같고요. 작은 연못으로도 비유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작은 시냇물로도 볼 수가 있겠고, 또는 정화수 같은 개념, 음용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음용수라고 하는 것은 마실 수 있는 물이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개수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청징함에 있다. 청징, 맑을 청자, 맑을 징자, 맑고 깨끗한 그러한 청량 음료와 같은 것이 바로 이 개수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개수는 뜨뜻한 물이 아니라 아주 시원한 그런 한여름의 얼음물과 같은 그런 청량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개수죠. 티끌 하나 없이 어떤 무색무취의 맑고 깨끗함을 개수 자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에는 왕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그랬죠.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수 같은 경우는 왕하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관성은 인토를 쓸 수가 있게 병원에서 조우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이 개수라고 하는 작은 연못, 작은 음용수와 같은 경우에는 왕하더라도 물이 범람할 우려가 없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토를 취용하는 것을 취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토가 있으면 매우 꺼린다가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원령이든 간에 개수가 무토를 보게 되면,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개수 입장에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 되죠. 정관인 무토가 되는 것인데, 이 무토가 정관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무토, 토극수해서 무토는 왕토가 되기 때문에 개수를 갖다가 완전히 토가 매몰시켜 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무토가 아닌 개수가 무토가 아닌 기토를 보게 되면 역시나 토극수 하는데, 기토는 무토만큼 왕토가 아니라 개수를 갖다 매몰시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개수를 탁수로 만들 수 있다. 물을 더럽힐 수 있다. 연못에 뭐가 있습니까? 미꾸라지가 있죠. 그래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튀기듯이 그 개수라고 하는 것이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기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튀겨서 개수가 탁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무토, 기토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만약에라도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목극토해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어야지만 개수가 맑고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수는 충분한 성질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맑고 깨끗함이
특징이기 때문에 개수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항상 이 청징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수는 무토, 기토 등등 진술, 충미토 등이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항상 음금인 신금으로서 금생수 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임수 같은 경우는 자수라든가 해수, 신금 같은 것에 뿌리를 두면 굳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쓸 필요는 없지만은 개수라고 하는 작은 물은 항상 물이 불철이라고 해서 물이 끊이지 않고 흘러야 되는데 작은 물은 물이 계속 유입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물의 흐름이 끊기고요. 작은 물은 고이게 되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금인 신금으로서 금생수 해주는 것을 비유한다. 선생님, 그러면 경금은 수를 생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개수 일간 입장에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 신금은 편인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선생님 왜 정인인 경금보다 왜 편인인 신금을 더 좋아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일간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성, 물론 육친이라고 하는 것을만 놓고 보게 되면 정인이 당연히 좋은 거겠지만은 일간의 특징, 개수는 맑고 깨끗함이라고 하는 이 청징함을 좋아한다고 봤을 때 경금은 완철금이라고 그랬죠. 완철금, 땅 속에서 금방 캐는 좀 불순물도 들어가 있는 약간은 아직은 조금 탁기가 남아있는 금이기 때문에 이 경금 가지고 개수를 생하게 되면 개수가 청징함을 조금 잃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 왕금이죠. 잘못하면 금다수 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금보다는 신금, 맑고 깨끗한 신금으로서 생해주는 것을 개수는 더욱 좋아한다. 그래서 사시사철 춘하 주동을 막론하고 개수는 이 신금을 얻어야지만 맑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겠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기토가 있을 때는 신금만 가지고는 안 되고 간목으로서 그 무토기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유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민년 기유월 마지막이죠. 내일이 한로가 되죠. 한로가 되면서 이제 6월에서 술월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니 2022년 이민년 기유월은 오늘이 실질적으로 마지막이고요. 내일 한로 절입 시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그 시간을 기준으로 기유월에서 이제 경술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오늘이 이제 이민년 기유월은 마지막이 된다.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복습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은 신월에서 6월로 넘어오게 되는데, 신월에서 6월로 넘어올 때는 항상 백로 절입 시간이 되어야 된다. 백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6월은 백로와 추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6월은 가을이죠. 가을. 계절로는 가을이면서 6월만 가을이 아니라 미리 공부했던 저번 달 신월 그 다음에 지금 6월, 그 다음에 백로가 되면서부터 술월로 넘어오게 되면 신유술월 3개월이 가을이죠. 그래서 신월은 초추라고 했고요. 지금 6월은 중추라고 표현을 하고요. 술월은 이제 늦가을이라고 해서 모추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유술월은 오행으로는 금이 왕한 계절, 금왕절이 된다. 해자축월은 겨울의 수왕절이고요. 인묘지는 봄의 목왕절이 되겠고, 사오미월은 여름의 화왕절이 되는데, 신유술월은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계절, 숙살지기가 아주 완연한 그런 계절이 되면서, 숙살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 그죠? 엄숙하고 오싹하고 소름이 돋을 정도의 그런 한량한 그런 기운을 갖다가 숙살지기라고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데, 얼음이 얼 정도의 그런 냉혹한 그런 기운 아닌데 사람이 적절하게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면서 모든 오곡백과가 이 숙살의 기운을 마지막으로 해서 결실을 맺는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6월은 이러한 계절이면서 금이 왕하다. 그래서 신유월이 금이 가장 왕한데,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실로 신월과 6월이 금이 강한데 그 중에서도 금이 왕한 계절이 바로 이 6월이다. 근데 또 신월과 6월의 차이점은, 신월은 그 지장간이 무토가 섞여져 있고요. 임수가 장생이면서 그 본기가 경금이 되는데, 6월은 초기가 경금이면서 그 본기가 신금이죠. 금방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금이 어떤 것이 더 맑고 깨끗하냐? 개수라고 하는 것은 경금보다는 신금으로서 생겨해 주는 것을 제가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신월의 금은 경금이 본기가 되는 것이고, 6월의
본기는 경금이 아니라 신금이 본기가 되죠. 그러면 신월의 금이 깨끗할까요? 6월의 금이 깨끗할까요? 당연히 신월의 금보다는 6월의 금이 깨끗하고요. 또 신월은 물론 용신 격국으로는 무토를 취용하지 않지만은 무토 토기가 섞여져 있는 신월이기 때문에 그 신월의 금보다는 역시나 6월의 금이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12달 중에서 가장 금, 백, 수청을 하기가 좋은 수쌍청을 하기가 좋은 달이 바로 이 6월이 되는 것이고, 다른 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금수쌍청을 논하지 않는데 6월만큼은 금수쌍청을 논한다. 특히나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면 임수일간, 개수일간, 신금일간일 때 특히나 금수쌍청을 이루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일간이 바로 개수일간이고요. 이 개수일간이 6월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개수 자체도 맑고 깨끗한 청징함을 좋아한다라고 했고, 6월의 금 자체가 깨끗하니 금수가 모두 깨끗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금백수청하기가 가장 좋은 그러한 계절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간으로 무토, 기토 또는 지지로 진술, 중미토들이 잠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만약에 무토, 기토 등이 있으면 간목으로 반드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6월은 금왕절이면서 수가 다시 왕해지게 되면 사주 자체가 한습해지고 너무 한량해질 수가 있으니 병화로서 뭘 할 필요가 있다? 조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6월의 개수는 일단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금도 따뜻하고 그다음에 수도 따뜻해질 수 있다. 금난수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물이라든가 금은 얼게 되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예를 들어서 금수가 얼게 되면 반드시 화로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6월도 마찬가지고요.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량해지기 때문에 화가 필요하죠. 또 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목생화에서 병화를 생조해 주거나 아니면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 등이 있어서 병화의 뿌리가 되어준다라고 하면 사주 자체는 완벽해질 수 있다. 간목은 토가 있으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토가 없으면 간목도 필요 없는데 병화가 뿌리를 얻어야 되니, 만약에 간목이 없는 병화는 지지에서 사화 또는 오화를 보면 충분히 사주 를 중화시킬 수 있다. 사주의 중화는 뭐의 중화? 왕세와 한열의 중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주를 보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명식 그리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 개수가 되겠고요. 개수가 태어난 월령 6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징을 알고 난 연후에는 반드시 격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살펴보게 되는데,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유금 역시나 음금이 됩니다. 음금이 아니고 음금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간과 월령과는 일단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월지에 있는 금이 일간 수를 생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금생수의 관계인데, 월지에 있는 금이 나를 생하는 거죠. 생아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나를 생한다고 해서 생아자는 육신으로 보면 인성은 다시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음대음 또는 양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인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음대음이죠. 그래서 어저께 편인격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임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양수가 음금을 받기 때문에 어저께는 정인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6월의 개수 또한 6월의 임수 마찬가지로 모왕자쇠가 아니라 모왕자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임수는 대해수이기 때문에 금이 조금 더 많아져도 큰 해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개수는 작은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금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금다수탁이 될 수 있다. 금다수탁은 원래는 본시 금이 수를 생하는 관계에 있지만 인성인 금이 너무 많게 되면 모왕자쇠가 돼서 오히려 인성인 금이 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이 오히려 수를 탁하게 또는 수가 막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다시 금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화라든가 또는 정화가 있어서 반드시 금의 기운을 갖다가 억제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령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이 개수일간, 임수일간, 신금일간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백수청함을 좋아한다, 금백수청을 희한다라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토기가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해서 목이 있고 화가 있어야지만 사주가 원활해질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를 얻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병화를 얻는 것이 조금 좋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6월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추워지기 때문에 조의 필요성 때문에 병화를 얻는 것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병화 간목으로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좋은데, 일단 연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얻었죠. 인목이라고 하는 것,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상관이 됩니다. 상관. 근데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토죠. 토가 오는 것을 이제 목이 좀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인중간목이 있기 때문에,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조후의 역할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글자가 되겠고, 일제사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제죠. 정제. 개사일주, 개사일주는 뭐라고 하냐면 녹마동향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녹마동향. 녹마동향이라고 하는 뜻은, 녹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뜻하고 마라고 하는 것은 정제를 뜻하는데, 이 사화 안에는 시장간이 무토, 경금,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병화가 있죠. 개수 입장에서 무토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 개수 입장에서 병화는 정제가 되는 것이니 정관과 정제가 한 기둥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녹마동약. 그래서 사주 국세만 좋다고 하면 부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국세가 되는데, 6월에 사유회금에서 인성이 왕해지죠. 물론 이제 경금, 신금이 있어서 금다스탁이 되는 것보다는 사유회금하게 되면 화를 그래도 좀 얻기 때문에 6월에 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글자가 돼서, 요거는 녹마동역으로서 좀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연간에 임수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솔직히 말로 저는 요 임수는 좀 없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임수가 있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역시나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인중병화 또는 사중병화를 써서 사주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고, 월간의 기토는 역시나 옥의 티가 되죠. 기토는 개수를 탁하게 만들죠. 임수도 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국세 자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글자 역시나 기토가 되는 것이고, 이런 거는 기토는 제거시켜야지만 진짜 원한적인 금백수청한 맑고 깨끗한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임자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6월의 개수가 자수를 얻게 되면 일간이 왕해지죠. 그 다음에 여기 임수 2개까지 있게 되면 이거는 금수 왕양해 해지는 그런 국세가 됩니다. 임수가 있게 되면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할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사주가 너무 한습해지게 되는 것이니, 또 일간이 개수인 것이니 무토를 취용하기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수생목해서 왕수의 기운을 갖다가 설기하고, 수생목이죠. 설기순세라고요. 왕한 것을 원래는 어느 오행이 왕하게 되면 관성을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개수 자체는 관성을 쓰는 것, 무기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목으로서 설기순세하고 인중병화 또는 사중병화로서 조후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주가 인중병화, 사중병화 가지고는 이 금수가 왕한 것을 따뜻하게 조우하기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개해시도 마찬가지로 금수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 개해시는 문제가 뭐냐면 사해상충돼서 이 사화마저 깨지게 되면 금수가 너무 왕해지는데 조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니, 개해시는 절대 선택해서는 된다, 안 된다가 답이 되는 것이고,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은 뭐냐면 간목 상관이 기토를 제거시켜서 탁기를 제거시켜주는 것은 매우 좋다라고 보지만은, 살짝 살펴본 사유회금에서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국세가 금수의 기운보다는 오히려 목이 너무 왕해져 있기 때문에, 사주가 만약에 화운으로 가게 되면 사주가 건조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주 자체는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기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 기토병이 되는 것을 간목이라고 하는 약을 얻어서 기토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러면 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나은데, 문제가 되는 것은 신의 대운 때는 사해충이 돼서 이때 또 안 좋은 일을 겪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사주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운로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남자로 태어나도 수운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운 중에서도 신의 대운은 사해충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니, 결코 그렇게 좋은
날은 좋은 대우는 많지 않고요. 뭐 여자로 태어나도 사유회금에서 요건 괜찮다고 보지만 요거 무신대우는 인신충이 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날짜 자체가 좋지 않아요. 이 생시를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짜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이날 태어나게 되면 저는 경신시 또는 신유시에 태어나게 되면 물론 사유회금 사신 앞에서 이거 인성이 너무 왕해지죠. 금다수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때 경신시, 신유시 만약에 태어나게 되면 남자로 태어나면 별로 좋지 않아요. 특히 이 초반운은 좋지 못하고 남자로 태어났을 때 이제 후반운은 나쁘지 않게 보는데 여명으로 태어날 때는 뭐 경신시면은 초반운이 좀 안 좋다 보더라도 20대부터는 목화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후반부터는 조금 나아질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득이하게 오늘 낳는다라고 하면 저는 경신시나 신유시로 해서 낳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다 하더라도 아들인 경우에는 초반운이 좀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일간이 약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생시가 되겠고요. 오늘 절대 보지 말아야 할 생시는 뭐냐면 무오시하고 기미시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무오시가 되게 되면 무오시 이렇게 되게 되면 또 무오시하고 기미시가 아기 낳기 가장 적절한 시죠. 사시, 오시, 미시가. 그래서 이날 또 많이 낳는 경우도 있긴 한데 개수 입장에서 기토, 무토 같이 투출하게 되면 매우 좋지 못하죠. 거기다가 대고 만약 딸로 태어났다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면 매우 진짜 그 걱정입니다. 그리고 기미시 마찬가지고요. 기미시는 무토는 아니지만 기토 두 개가 계속 파극하고 있죠. 역시나 딸로 태어났을 때, 아들로 태어났을 때 이거는 매우 불합리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때는 피하는 것이 좋다. 정사시 태어나게 되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고요. 경신신유시 태어나게 되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으니 만약에 오늘 아기를 부득이 낳아야 된다 그러면 요것만 잘 살펴서 낳으시면 된다. 즉 아들과 딸을 잘 구별해서 생시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금입니다. 불금 불타는 금요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